과산화수소는 60초 만에 흙곰팡이를 뿌리째 죽이는 반면 표백제는 오히려 곰팡이에게 영양을 공급합니다. 현재 10가구 중 7가구의 곰팡이가 살고 있으며 제거 비용은 평균 2,000원 선 300달러에 달합니다. 해결책은 1952년부터 존재해 왔지만 한 산업이 그 이름을 매장해 버렸습니다. 미국의 모든 철물점에서는 표백제를 곰팡이 제거제로 판매합니다. 라벨에는 효과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청소업체들도 이를 추천하고 집주인들도 이것이 최고라고 장담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백제는 94%가 물이며 그 병의 단 6%만이 실제 살균제인 차아염소산 나트륨입니다. 그리고 차아염소산 나트륨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 분자가 너무 커서 다공성 표면을 뚫고 들어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집 안에서 곰팡이가 실제로 어디에 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석고보드, 줄눈 샤워기, 뒤에 목자의 골조, 욕실 천장 타일, 세탁기 무늬, 고무 패킹 등입니다. 이러한 표면은 각각 다공성이며 표면 아래 깊숙이 이어지는 미세한 통로가 있습니다. 곰팡이는 단순히 표면에 머물지 않습니다. 균사라고 불리는 뿌리 시스템이 마치 흙을 파고드는 손가락처럼 그 통로를 타고 실처럼 얽혀 들어갑니다. 곰팡이가 핀 벽에 표백제를 뿌리면 염소는 표면에 머물다가 몇 분 안에 증발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94%인 물은 다공성 재질을 통해 뿌리까지 그대로 스며듭니다. 당신은 방금 곰팡이가 번성하는데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한 셈입니다. 당신의 분무기로 직접 뿌리의 시스템에 무료 수분을 흡수시켜 준 것입니다. 0%. 이것이 다공성 석고보드의 뿌리 시스템에 실제로 도달하는 염소의 양입니다. 물은 100% 도달합니다. 당신은 곰팡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업계는 1950년대 초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표백제를 다공성 표면에 바를 때마다 염소는 곰팡이 자체, 내부의 유기 물질과 반응합니다. 그 반응으로 클로로포름과 트리할로메탄이라 불리는 화학 물질군이 생성됩니다. 환경보호청 EPA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발암물질로 분류합니다. 곰팡이가 핀 벽에 표백제를 뿌릴 때 눈물이 날 정도로 코를 찌르는 강한 냄새가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백제가 열심히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냄새는 클로로포름 반응입니다. 당신은 매주 일요일 아침 욕실에서 아래에 있는 곰팡이가 비웃는 동안 통제된 화학 무기의 부산물을 문자 그대로 들이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표백제는 옷을 태우고 금속을 부식시키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폐를 손상시킵니다. 표백제가 가정용 해결책으로 판매되는 이유는 안전해서가 아니라 수익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표백제의 함정은 곰팡이의 무용지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뿌리는 사람에게도 적극적으로 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가장 믿기 힘든 점은 답이 내내 불과 2칸 떨어진 선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곰팡이 제거제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차에 지나치는 저렴한 갈색 플라스틱 병입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화학 외부의 사람들은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분자적 사실로 요약됩니다. 과산화수소 분자는 차염소산 나트륨 분자 크기의 약 10분의 1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표백제가 표면에서 무력하게 머무는 동안 약국에서 $2면 살 수 있는 갈색 병에 든 3% 과산화수소는 다공성 재질로 직접 흡수됩니다. 표백제가 닿을 수 없는 균사의 뿌리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곳에 도달하면 표백제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해냅니다. 곰팡이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산화시킵니다. 세포 수준에서의 산화는 곰팡이의 세포벽을 파괴합니다. 균사 구조가 안으로 무너지고 60초도 안 되어 뿌리까지 포함한 모든 군집이 죽습니다. 표면을 문지를 필요도 없고 2주 동안 기다릴 필요도 없으며 다시 자라거나 돌아오는 일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포자만 있으면 됩니다. 습도 60%의 축축한 벽에 내려앉은 흙곰팡이 포자 하나는 72시간 만에 200만 개의 군집으로 변합니다. 과산화수소는 첫 시간 이내에 연쇄 반응을 멈추지만 표백제는 그곳에 닿지도 못합니다. 과산화수소가 분해될 때 생성되는 부산물은 물과 산소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발암 물질도 가스도 없으며 헹굴 필요도 없습니다. 수시간 동안 지속되는 염소화 유기 화합물을 남기는 표백제와 비교해 보십시오.
과산화수소는 곰팡이를 죽인 다음 공기 중으로 사라져 깨끗한 표면과 숨쉬기 편한 방을 남깁니다. 이것은 가정용 용품 통로 전체에서 가장 깨끗한 살균 화학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식료품점에서 파는 $2짜리 과산화수소 한 병이 곰팡이를 영구적으로 죽인다면 왜 미국의 모든 청소 용품 코너에서는 대신 표백제를 홍보할까요? 답은 일정표에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화학산업은 급격한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과산화수소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 동안 야전 병원에서 표준 상처 소독제였으며 세기 중반 건축 과학 교과서에서도 표준 표면 처리제였습니다. 싸고 풍부하며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싼 것은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1952년까지 주요 청소 브랜드들은 2주마다 다시 사용해야 하는 암모니아 및 염소 기반 제품 라인을 출시했습니다. 과산화수소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마케팅 예산은 고객을 다시 가게로 불러들이는 제품에 투입되었습니다. 과산화수소는 가정용 살균제 범주에서 쫓겨나 상처 관리 코너에 갇히게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구급용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잘못 라벨이 붙은 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장된 진실입니다. 1952년에 마케팅 전략 한 단락으로 인해 미국인 세 세대는 문제 위에 물을 뿌리면서 그것을 해결책이라 부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곰팡이를 죽이는 것은 작업의 절반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그만둔다면 욕실 공중에 떠 있는 모든 포자가 같은 벽에 다시 내려앉아 일주일 안에 전체 주기가 다시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의 나머지 절반은 다시는 아무것도 잘하지 않게 하는 것이며 거의 아무도 곰팡이와 연관짓지 않는 다른 코너에서 $2만 더 쓰면 됩니다. 그 두 번째 화학 물질은 붕사 사붕산 나트륨입니다. 세탁용품 코너에서 상자당 약 $5에 찾을 수 있으며 한 상자로 수십 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 한 갤런에 붕사 한 컵을 녹이면 산성도 지수 9.5의 용액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강력한 알칼리성이며 곰팡이는 동일한 지수 8 이상에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곰팡이의 세포 기계가 멈추고 효소 시스템이 무너지며 유기체는 붕괴된 세포벽 안에서 죽게 됩니다. 이 붕사 용액이 처리된 표면에서 마르면 미세한 결정질 광물 잔여물을 남깁니다. 그 잔여물은 무기한으로 알칼리성을 유지합니다. 씻어낼 필요도 없고 다시 바를 필요도 없습니다. 마른 붕사는 처리된 모든 표면에 영구적인 알칼리성 장벽을 형성하며 그 표면에 내려앉는 공기 중의 모든 곰팡이 포자는 접촉 즉시 죽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항증균 효과 (fungistatic effect)라고 부릅니다. 기존의 곰팡이를 죽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포자가 뿌리를 내리는 것을 차단합니다. 환경보호청은 이를 직접 테스트했습니다. 2.5% 붕사 용액은 곰팡이의 성장을 늦추거나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새로운 성장을 완전히 억제합니다. 같은 화합물이 개미, 흰개미, 가정용 해충을 제어하는 동일한 항진균 원리를 이용해 1세기 이상 천연 살충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화학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무독성 항균제 중 하나이며 갤런당 비용은 생수보다 저렴합니다. 따라서 과산화수소와 붕사라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어떤 상업용 곰팡이 스프레이도 따라올 수 없는 이중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과산화수소는 기존 군집을 산화시키고 다공성 재질을 통해 뿌리까지 도달합니다. 붕사는 영구적인 알칼리성 장벽으로 말라붙어 새로 내려앉는 모든 포자를 차단합니다. 첫 번째 화학 물질은 이미 있는 것을 파괴합니다. 두 번째 화학 물질은 아무것도 돌아오지 못하게 보장합니다. 처리당 총 활성 비용은 약 $4입니다. 이제 이 뒤에 숨겨진 수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곰팡이 보수 시장의 가치는 연간 $60억 이상입니다. 평균적인 전문 제거 비용은 $2,300입니다. 다락방과 지하실의 심각한 사례는 $10,000에서 $30,000에 달합니다. 당신의 $2짜리 과산화수소 병과 $5짜리 붕사 상자는 중소규모의 감염에서 똑같은 화학적 결과를 달성합니다. 그 업계는 정확히 똑같은 기초 화학에 대해 수백 배나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합니다. 단 한 번에 해결되는 문제에는 이윤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방법은 묻혀있고 청구서는 계속 날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집안의 모든 벽을 과산화수소와 붕사로 처리하더라도 30일 이내에 곰팡이는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화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물리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곰팡이 포자는 어디에나 있으며 세제곱미터당 수천 개의 농도로 실외 공기 중에 떠다닙니다. 그것들은 하루 중 몇 시간 창문, 문, 환기 시스템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실내 공기에서 그것들을 절대 제거할 수 없으며 그것이 실제 목표였던 적도 없습니다. 그 포자들이 당신의 집을 점령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는 습도입니다. 곰팡이가 발화하려면 60% 이상의 표면 습도가 필요합니다. 60% 미만에서는 포자가 벽에 내려앉아도 죽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벽이 그 60% 임계값에 도달하기 위해 누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벽은 단지 응결만으로도 젖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더 차가운 표면을 만나면 수증기가 액체로 변합니다. 그게 바로 이슬점의 함정입니다. 샤워 후에 욕실 거울에 김이 서리지만 똑같은 응결 현상이 당신이 볼 수 없는 벽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곰팡이는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욕실, 지하실, 외벽이 항상 최악의 핫스팟인 이유입니다. 그곳은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표면 사이의 온도 차이가 가장 큽니다. 벽은 매 시간, 매일 스스로 습기를 쏟아내고 있으며 당신은 단 한 방울도 보지 못합니다. 환경보호청은 미국에서 매년 실내 곰팡이 노출로 인해 460만 건의 천식 사례가 발생한다고 추정합니다. 이것은 미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샤워 커튼 뒤에 숨어있는 공중보건 위기입니다. 완전한 해결책은 15분이 걸리며 총 $5 미만이 듭니다. 눈에 보이는 곰팡이 자국마다 3% 과산화수소를 뿌리고 10분 동안 그대로 두십시오. 그런 다음 붕사 용액으로 마무리하여 미래의 군집 형성을 막기 위해 표면을 밀봉하십시오. 샤워 후에는 매번 욕실 환풍기를 15분 동안 가동하십시오. 찬물 파이프를 철물점에서 파는 $2짜리 거품 단열재로 감싸십시오. 단열되지 않은 차가운 파이프는 하루 24시간 습기를 응결시켜 당신이 절대 보지 못할 곰팡이에게 먹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완전한 해결책입니다.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2의 과산화수소와 $1달러의 붕사로 반복되는 청구서도 클로로포름 가스도 없습니다. 당신을 독살하려 했던 벽은 방금 당신의 집에서 가장 깨끗한 표면이 되었습니다. $2짜리 액체가 곰팡이를 영구적으로 죽일 수 있다면 완전히 다른 문제에서 똑같은 분자 물리학을 사용하여 $7짜리 가루가 $3,000짜리 에어컨 유닛에 어떤 일을 했는지 기대해 보십시오. 그 영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발견이 여러분이 집안에 숨겨진 위험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묻혀 있었던 역사와 과학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가족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환경을 되찾으십시오. 다음 지식의 보물창고가 곧 열릴 예정입니다.